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책 또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주 숲 얘기를 했는데 숲, 예. 네, 오늘은 인간의 무늬와 시간의 흔적들이 새겨진 골목길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골목길 너무 좋죠. 네, 우리 골목길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아, 저는 사실은 말이죠. 네. 골목길의 가치를 잘 몰랐어요. 맨날 그냥 네. 그냥 개똥 밟은 기억도 있고, 그리고 지저분한 쓰레기 이런 것들도 생각나는데, 근데 프랑스 가고 또 영국 가면서 네. 아주 좁은 골목길을 다니다가 거기서 넓게 트인 이른바 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펍. 네. 예. 네. 그것도 구경했었고, 이 프랑스의 아주 작은 항구 도시에 골목길을 걷는데 골목 구비구비마다 상점이 네. 있는데 네. 그 상점에서 또 제가 이 정말 정취를 느껴가지고 우리가 왜 항상 이렇게 영국이나 프랑스 다른 나라 가서 골목에 감동하면서 자기 나라 그렇죠. 골목에는 감동을 받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네. 이제 도시 곳곳에 이제 골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예. 관심을 갖게 된 정도지 우리 사는 동네의 골목의 정취를 확인했다거나 혹은 그래 이런 멋이 있었어. 자각했거나 그런 건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어릴 때 춘천에 살 때 그 기억 없습니까? 있죠. 미루나무도 있었고, 예. 그래요. 예. 참, 우리가 이런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의 자취와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이 나이테와 같은 장소인 골목. 이 골목이 그중에 대표적이 아닌가 싶어요. 이 저자들, 임영남과 노은주 두 분은 인문학에는 궁극적으로 사람의 이야기로 얘기하고 사람의 이야기가 새겨진 골목길을 들여다봄으로써 우리가 잃어버린 게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게 무엇인지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책을 보면은 서울의 여러 동네들 예를 들면은 성북동, 부암동, 부가연동, 익선동, 네. 통이동 이런 서울의 여러 곳에 남아있는 골목들을 쭉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려주고요. 서울뿐만 아니고 이 부산의 초량동 골목길 있다고 하네요. 저는 못 가봤는데. 네네. 그다음에 이 속초의 실향민들이 사는 청호동 골목도 깊은 사연들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아바이 마을이라고 불리는 네, 곳이죠. 네. 그리고 공주에 가면 중동 골목이 있다고 하네요. 중동 골목이요? 네, 중동. 그리고 대구 동산동의 청라언덕, 그리고 목포에 가면은 오금동, 이거 그렇죠. 이라는 골목도 있다고 합니다. 네. 또 담양의 창평, 삼진의 마을 골목, 오래된 마을이라고 하고요. 예. 이뿐만 아니고 중국 사오싱에 가면 루신이 태어난 곳 골목이 있는데 그곳, 그리고 도쿄의 메지로 골목, 이런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프라하의 카프카가 있던 골목까지 이 골목의 역사와 이야기들을 정말 흥미진진하게 들려줍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딱 눈에 띈 게 다 흥미진진한데요. 저의 서울 생활 기억과 관련해서 제일 정말 아깝고 아쉬움이 남는 그 골목이 종로통 옆에 있던 피막골이에요. 피막골. 피막골이라고도 하고 피막길이라고도 했죠. 네. 어떤 작자가 그걸 다 없애버리고 이 국적도 없는 이상한 건물을 지어놨는지. 오세훈 작자가 한 건가요? 누가 한 겁니까 이거? 이명박 오세훈 때 집중적으로 했죠. 그래요. 네. 피막골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었나 이 친구들이? 청진동 해장국 골목들 얼마나 사연들이 많았습니까? 예. 정말 멋대가리 없는 고층 빌딩들이 들어서서 그 추억들과 사연들과 역사들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이 피막길 또는 피막골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종로통의 대로는 양반네들이 다니는 길이고 양반네들 지나다닐 때마다 이 허리 굽히기 싫으니까 땅에 무릎 닿기 싫으니까 피막길, 말을 피하는 골목길로 다녔다고 하죠. 피막길이었군요. 네.
거기 가면은 제가 자주 가는 이문설렁탕,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100년 훌쩍 넘은 곳이라고 하죠. 예. 뭐, 김두한도 갔다 가고, 송기정도 갔다 가고 했다는 유명한 설렁탕 집이 있습니다. 예. 뿐만이 아니고, 예. 거기에는 많은 소설의 뭐 배경이 되기도 하고요. 조선시대부터 식민지 시대, 그 60년대, 그리고 저희 이 시대까지도 이 피막골은 정말 수많은 이야기들이 어려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그 이익을 보겠다고 이걸 싹 없애버렸는지 참 상상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네. 여기 저자들의 얘기를 빌려보면 이렇습니다. 몇 년 동안 진행된 대규모 재개발로 인해 흔적도 찾기 어렵지만 원래 이곳에서부터 시작되는 피막길이라는 이름을 가진 길이 있었다. 종로의 한 켜 뒤로 대로와 평행하게 좁은 길이 동대문 인근까지 뱀처럼 구불구불 길게도 이어져 있는데 그 길에 사람들이 다니기 시작한 것은 조선 초기부터라고 한다. 참 오래된 길이다. 양반들이 탄 말을 피해 다니는 길이라고 해서 피막길이라고 불렀고 그 길 양쪽으로 형성된 뒷골목 동네에는 피맛골이라는 이름이 생겼다. 그 길은 서민들을 위한 소박한 먹거리인 해장국, 생선구이, 빈대떡 등이 익으며 피워내는 연기와 냄새로 가득했고 그곳에서 서민들은 무척 푸근하고 얼화해졌으리라. 이런 길을 없애버렸다는 건 정말 인간의 문의에 대한 죄악입니다. 죄악. 이 600년이 넘은 길이잖아요. 예. 이 길을 무슨 용적률 높인다는 이유로 그리고 뭐 위생적으로 뭐 깨끗하지 않다는 이유로 싹 없애버렸습니다. 위생도 네. 하나의 권력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위생은 아주 중요한 담론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 위생을 둘러싸고 벌어진 문명과 이 이른바 야만의 그 싸움은 근대를 얘기할 때마다 대두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래된 골목길을 없앤 점과 관련해서 얘기해 보자면 이런 생각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예컨대 외국인들이 이 한국에 올 때, 또 서울에 올 때 어디를 보러 올까요? 그 높은 건물들, 번쩍번쩍하는 그 불빛들 보러 올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우리 김 PD가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파리나 런던의 그 뒷골목들, 또 오래된 항구 도시 뒷골목들에 남아있는 정취들, 옛 사연들을 보고 들으러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좀 남루해 보인다는 이유로 싹 밀어버린 거죠. 참 불도저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도 너무너무 아쉽고 때로는 서럽기도 그래요. 참 생선구이도 무던히 먹었고요. 새벽까지 술 마시고 그곳에 청진동 해장국집 찾아서 아픈 속을 달래기도 했었는데 참 아릿합니다. 피맛길을 얘기하는 챕터에서 저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네요. 누구나 알고 있듯이 사람의 몸은 무수히 많은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맥과 정맥이라고 부르는 굵은 줄기와 핏줄이 있고 그보다 훨씬 많은 실핏줄이 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없이 모든 피의 길이 조화로워야 하고 건강해야 한다. 도시도 사람의 몸과 똑같다. 큰 길이 굵은 핏줄이라고 보면 큰 길 뒤로 뻗어 있는 길들 혹은 집까지 이어지는 길들은 가는 핏줄일 것이다. 큰 길 뒤로 이리저리 이어지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하는 그 길을 우리는 골목이라고 부른다. 도시에는 무수한 골목이 있다. 그리고 사람의 몸처럼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골목이 잘 살아있고 건강해야 도시 또한 생기 있게 살아나는 것이다. 큰 길이 과시와 소비와 속도를 위한 것이라면 골목은 그 도시의 맨얼굴이며 그 도시의 정체성이며 또한 삶의 여유를 주는 공간이다. 뒤늦은 개발로 얼마나 큰 이익이 생기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 있는 골목들이 사라지는 사이 세계에서 4번째로 오래된 수도라는 서울의 역사성과 정체성은 점점 희미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스스로 손해를 자초하는 어리석은 짓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날이 조만간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적습니다. 우리 다니다 보면은 정말 넓은 길 많기도 하죠. 왜 이렇게 도로들은 많은지, 왜 이렇게 터널들은 많은지. 이건 속도를 위한 길이죠. 자동차를 위한 길이고요. 사람을 위한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다 밀어버리는, 지워버리는 그런 폭력적인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다 지워버리는.
그러면서 이 정체성도 희미하게 해버리고요. 예. 사람들은 점점 여유를 잃어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강릉에 갈 때 네. 이 새로운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에 그 예. 구비구비 대관령을 넘던 기억이 생각나요. 참 구불구불 길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뭐 거의 직선화해 있죠. 그럴 때마다 저는 공포스럽기까지 해요. 네. 길을 직선화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잃어버린 것인지 이 골목 인문학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에 빠지게 되네요. 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 어부 가족들은 바다를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그 제목이 달린 목포 온금동 골목 이야기입니다. 예, 목포 가보셨죠? 아유, 그럼요. 뭐 이완배 기자하고만 가고 저는 교수님 죄송합니다. 뭐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또? 다 알아요. 다. 예, 교수님 죄송합니다. 예. 내가 더 많이 가봤을 거요. 예, 그럼요. 교수님. 네. 목포는 정말 근대화가 빨리 진행된 곳이죠. 예. 근대화 빨리 진행됐다는 이유는 뭐 항구 도시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일제강점기에 약탈할 게 많았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자가 풍부하기도 했고요. 예. 뭐 이곳에 목포항 주변에 동양척식 주식회사, 뭐 일본 있습니다. 영사관, 등등이 쭉 있었죠. 예. 지금도 남아 있죠. 지나가 봤습니다. 지난번 목포 갔을 때. 맞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근데 목포 가면은 무엇보다도 이 먹을거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항구 도시기도 하고 또 워낙 또 이 남해 바다, 네. 그런 물산들이 풍부하죠. 그렇습니다. 네. 동해하고 남해하고 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음식과 관련했을 때. 음식과 관련해서요. 아무래도 동해 쪽은 좀 차고 남해 쪽은 좀 따뜻하다 보니까 그 젓갈류 이런 것들이 남해에서 많이 발달한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있고. 예. 동해에는 뻘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서해와 남해에는 뻘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 뻘에서 나는 수많은 이 생명들, 그게 인간의 식탁을 풍성하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낙지나 수많은 조개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 맛있을 수밖에요. 아유, 그러네요, 진짜. 네, 들어가는 글 잠깐 볼까요? 예, 교수님. 꽤 오랫동안 답사를 핑계로 이 동네 저 동네 무척 많이 다녔다. 그 경험으로 미뤄볼 때 극히 주관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전국에서 가장 음식이 맛있는 곳은 목포와 해남이다. 그곳에 가서는 굳이 유명한 곳을 찾을 필요가 없다. 어디를 가든 맛이 있고 그렇습니다, 음식점의 주 종목이 무엇이든 그런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음식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환호하게 된다. 그렇죠, 진짜. 달콤 새콤한 민어회. 짭조름하면서도 얼큰한 조기 매운탕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음식이 주는 즐거움, 아기자기한 섬들과 바다가 함께 만들어내는 독특한 풍광이 겹쳐지면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새겨진다. 아이고. 목포 가고 싶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이 손혜원 의원 때문에 목포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이 목포에는 또 오래된 골목길들이 많아요. 지금은 많이 퇴락했는데 다 사람들이 떠나니까 퇴락하고 쇠락할 수밖에 없죠. 그런 마을들, 그런 그 골목을 살리는 게 사실 우리 그 골목의 삶의 생태가 풍요로워진 것일 텐데 왜 우리는 그 귀한 가치를 모르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이 옹금동이라는 곳은 다순구미라고 불린다네요. 예. 다순은 다습다에서 온 말이고요. 따뜻하다. 네. 그리고 구미는 이 강이 어떤 뾰족 튀어나온 곳처럼 길게 휘어진 곳을 말한다고 합니다. 동네 이름 참 예쁘네요. 예. 그래서 이 다순구미라고 한다는데 이곳에 내화벽돌을 만드는 조선내화라는 큰 회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곳을 통해서 많은 쌀이 드나들기도 했다네요. 그리고 이 옹금동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이주되어 만들어진 동네라고 합니다. 예. 네. 이곳에 가면은 당연하게도 식민지의 역사를 읽을 수도 있고요. 그 고통스러운 역사겠죠. 그곳에서 오래된 과거와 나를 또 우리를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요 다순구미 이 온금동을 둘러보면서
이 저자들의 느낌이 어땠는지 잠깐 볼까요? 예. 다순구미는 폭은 길고 깊이는 얕은 동네였다. 그래서 조금만 들어가도 동네 산과 이어지고 길은 끝난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잠깐 사이에 일망무제로 펼쳐지는 목포의 바다와 그 앞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섬의 장관이 나타난다. 이 풍경만으로도 목포의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것처럼 감동스러웠다. 아니 이런 풍경으로 인해 그 음식들이 더욱 강하게 남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멋진 풍광을 보며 한참 동안 동네를 걸어 다녔지만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오랜 시간 이어지던 동네가 이제는 삶을 마쳐야 하는 시점에 이른 것이다. 네. 이렇게 우리는 그 귀한 무형의 자산들, 이 화폐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그 소중한 자산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잃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까움을 자아내는데요. 이 자본주의가 무덤을 판다고 누군가는 얘기했는데 이런 게 자본주의가 파는 거대한 무덤의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번쩍거리는 스카이스크래퍼들, 고층 빌딩들, 네. 그 그늘에서 죽어가는 삶의 무늬들, 인간의 사연들을 이 책 읽으면서 아주 다양하게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한국의 여러 마을뿐만 아니고 일본이나 중국의 마을 그 골목길들을 또 답사하면서 떠오르는 상념들을 기록해 놓기도 했는데요. 이 책에는 시간의 고를 따라 흐르는 물길은 도시의 삶이다라는 제목의 중국 저장성 샤오싱 마을의 골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 중국의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샤오싱입니다. 예. 샤오싱은 루신이 태어난 곳이에요. 루신 소설에 많은 그 작품이 있는데 그 중에 공을기나 뭐 이런 몇몇 작품들의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 가면은 그 샤오싱 입구에 가면은 맛있는 술집이 있는데요. 예. 루전 주점인가요? 그런 술집이 있는데 예. 거기 가면 공을기의 그 동상이 서 있기도 합니다. 정말 그 오래된 마을이에요. 지금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북적거려서 참 뭐랄까 좀 옛 정치가 많이 사라졌습니까? 맞아요. 옛 정치가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루신이 워낙 그 위대한 인물로 거의 신화화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참 고즈넉했는데 얼마 전에 갔을 때는 막 너무나 어지러웠어요. 그리고 그 샤오싱에는 치우진이나 여성혁명가가 태어난 곳이기도 해서 대단히 그 의미 있는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그런 동네 또 그곳은 물길이 이 저장성 샤오싱 이쪽은 또 물길이 습지여서 물길이 아주 발달해 있거든요. 그 물길과 사람길이 어우러져서 아주 멋진 풍광을 자아냅니다. 샤오싱의 골목길을 둘러보면서 쓴 구절 볼게요. 하얀 담 중간에 문득 뚫려 있는 조그만 문으로 들어가면 돌이 깔린 마당이 나오고 다시 벽을 둘러친 집이 나온다. 눈이 그쳤지만 반은 쌓이고 반은 녹아 흙과 함께 엉킨 진창을 피해 집 주변을 돌아보았다. 집 안에는 서위의 그림이 남아있는데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로 충만한 그림이었다. 눈이 오는 샤오싱에서 서위의 자취를 더듬는 것은 무척 처연한 느낌이었다. 그 느낌은 슬프면서도 이상한 충만감이었다. 잔뜩 그린 하늘과 질척거리는 마당은 서위라는 사람을 느끼고 청든 서옥을 기억하기에는 아주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서위라는 이 화가이자 문인, 비극적인 문인을 만나기도 하고요. 골목길에서. 그리고 또 이 무리 도시 샤오싱에서 꼭 만나야 할 사람이 바로 이 루신입니다. 루신이 공부했던 집과 루신이 어릴 때 생활했던 집을 또 찾아보는 것. 이게 골목길을 이리저리 헤매다가 발견한 이런 루신의 흔적들을 발견했을 때 뭐랄까요, 감동들. 역사의 무늬와 지금 현재 나의 무늬가 만나서 빚어내는 그 환희 같은 것들이 있죠. 그게 바로 골목길이 품고 있는 매력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책 한 권 들고
이 책에서 소개하는 골목길을 찾아서 돌아다녀보는 것도 시간을 읽는 아주 보람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짤막짤막한 글이어서 어렵지도 않고요. 그리고 상당히 친절합니다. 그리고 예. 그림들이 이곳저곳에 컬러풀하게 그려져 있어서 예. 그 마을과 골목길을 그대로 재현한 그림들 같아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림들을 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 네, 우리가 미처 몰랐는 골목길. 서울에 사신 분들은 서울, 그리고 뭐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곳 사신 분들은 그 동네 골목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저는 이제 그 신도시를 살아가지고 그 용인에 네. 그 골목 자체가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예. 네, 없습니다. 네. 그 골목길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의 정서가 예. 얼마나 팍팍할지 저는 미로 헤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그 건축하시는 분들 중에도 인문학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많습니다. 네. 네. 일부러 그 골목을 좀 설계할 마음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돈을 대는 사람들이 별로 그런 걸 원하지 않아서인지. 근데 골목을 인위적으로 설계하기는 제가 참 잘 모릅니다만 좀 어려울 거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 역사성 그리고 장소성이 깃들어야 하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은 뭐 하나의 미니어처일 수 있어도 예. 사람의 오래된 냄새가 배어 있지 않으면 골목길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아유, 제 발상 자체가 이미 뭐 토건적이네요,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오래된 지금 남아 있는 그리고 점점 사라져가는 그 골목길을 찾아내고 예. 그걸 다시 뭐랄까요? 그걸 리모델링 한다나요? 뭐라 그러나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주 가고 예. 살고 이래야 골목길이 다시 태어날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런 곳들이 없지는 않다고 합니다. 통영에 가면은 그 동피랑 예. 네, 그 골목길들 얼마나 좋습니까? 예. 차도 못 들어오는 그리고 자전거도 못 들어오는 사람만 간신히 두 사람 지날 수 있는 골목길들. 그 사연들. 예. 그리고 굽이굽이 가다 보면은 있을 것 같지 않은 곳에 사람의 집이 있고요. 예. 그런 놀라운 발견들이 있었죠. 교수님, 근데 요즘은 네. 통영 얘기를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통영 사는 사람분들이 다 그렇겠습니다. 아이, 그럼요. 그렇긴 한데. 네, 통영의 장소라는 게 또 얼마나 각별한데요. 그래도 65대 35는 좀 많이 씁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 예.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너무 좋은 책이었네요. 네. 이명남, 노은주 두 분이 함께 쓴 골목 인문학이었습니다. 사실 교수님, 제가 이제 출마했을 때 네. 경춘선 폐선부지도 이제 네. 이게 사실 선로가 단선이었어요, 단선. 복선도 아니고. 네. 그래서 골목길이거든요, 거기가 사실은. 네. 기차가 다니던 길. 네. 그 골목길을 뭐 따로 무슨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고 네. 철로만 치우고 사람들이 오가는 또 네. 거기서 예술도 있고 뭐 정치도 있고 이런저런 또 작은 바리바리 싸들고 온 보따리 장사도 있고 그런 거리로 조성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도 일종의 제가 그 책을 읽어보진 않았지만은 골목 인문학이 살아있는 그런 구상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좀 뭐 씁쓸하긴 하지만 예. 우리 김 PD 출마했을 때 공약 중에 그거 기억나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거기에 무슨 뭐 포크레인 장비 이런 거 들어오지 않고 선로만 걷어내고 거기에 이제 사람만 들어가는 그런 골목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게 참 뭐 너무 시대가 저를 알아봐 주지 않았네요. 네. 그다음에 우리는 남을 부러워할 줄만 알지 우리가 가진 게 얼마나 풍요로운지 잘 몰라요. 근데 그걸 다 미워버리고 지워버리는 데만 몰두했지 그게 지니고 있는 소중한 가치들을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제가 뭐 파리 갔을 때 들른 카페 얘기입니다만은 철로 위에 있는 카페고요. 철로가 정말 멋진 공원 같은 곳이에요. 예. 네. 그런 걸 보고 뭐 부럽다 싶었는데 부러울 게 아니죠. 우리도 얼마든지 있죠. 김 PD처럼 상상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을 텐데. 네. 글쎄요. 네. 그것도 주변에 대학도 많았고요. 네. 대학도 많았고. 제가 출마했던 지역에 대학이 6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학과 대학을 골목으로 연결하고, 다 거쳐갔거든요. 서울여대, 삼육대, 서울여대, 육사, 그리고, 이 서울과학기술대, 그리고 네. 인덕대, 광운대, 이렇게 다 연결이 돼요. 예. 그렇게 또, 그 공릉동의 그 시장하고도 연결되고요. 그 김영민이가 당선됐으면 정말 거기에 골목이 살아있는 제2의 대학로가 조성됐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은 할 수 없죠. 어떻게 지역 주민들이 안 뽑아주셨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미련이 나온 모양이죠? 예, 아닌데 그 골목길은 미련이 남아요, 진짜. 그래서 네.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여간 다른 방식으로 한번 그 뜻을 이룰 방법이 없나. 그러려면 우선 골목을 만들어야 할 텐데. 미련 많이 두지 마시고요.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얘기 많이 하다 보면은 인간 또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또 구상해 주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